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앤서니 하 친구 아빠고요. 직업은 유로바스큘라 서전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 수술하는 뇌혈관 질환을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고요. 그 코리안 스타일의 페런팅을 질문을 하시는데 먼저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아주 전형적인 트레디셔널한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이 어떤 건지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이 코리안의 전형적인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아니니까 그걸 두 개를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먼저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을 굳이 제가 아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그쪽에 전문을 한 건 아니지만 한국 문화 자체가 특히 아버지,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큰 대화를 안 하고 지내는 게 맞아요. 아니, 맞나? 맞다고 말하기 그렇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대화를 안 하고 뭘 하느냐? 보통 특히 남자, 딸은 또 틀려요. 딸은 제가 키워보질 못했으니까 딸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들로 컸고, 저도 형제가 남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제 남동생한테 했던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지상인데, 한국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항상 그 가부장이라는 말 아는지 모르겠네요. 가정의 아버지가 제일 어떤 위계상에서 하이라키가, 그러니까 가정 내 하이라키가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부모님, 특히 아버님 말은 아주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자식들은 무조건 따라야 됐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인데 그거를 거역하거나 그걸 안 듣는 거는 죄가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유교의 큰 사상 중에 효라는 사상이 있어요. 효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를 이제 효라고 하는데, 그 사회 전체에서 그 효라는 개념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님 말씀은 이렇게 아버님이 뭐라 하시면은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자기를 어떤 절대적인 존재처럼 느껴. 교육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절대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은 사랑하는 상대방한테는 말을 안 할수록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자식을 이렇게 속박할 수가 있어요. 속박이란 단어를 딱 가둬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영이한테 너 아침 7시에 무조건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옛날에 코리안 트레디셔널하게는 아버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하고 태영이는 7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네. 이유를 안 줘도 그냥 법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학교 갈 준비도 하고 뭐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7시에는 딱 일어나라. 뭐 안 그러면 뭐 12시에는 뭐 컴퓨터를 꺼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왜 그래야 돼? 이런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걸 일단 지켰다. 그러면은 아빠 가부장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뭔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걔를 속박하게 돼. 얽어매게 돼. 못하게 한다고. 뭘 해라 말아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린 그 자식들이 자꾸 부모의 그 딱 틀에 그냥 같이 그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아빠한테 뭘 느꼈냐면 아 뭔가 대화를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 좋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 시대에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어떤 룰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룰을 최대한 안 주는 방향이 대화를 안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네. 뭐 자식한테 뭐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게 자식한테 속박이 될까봐 이해가 돼? 말 하나하나 하는 게 막 법 같은 거니까 말을 너무 하면 법을 너무 많이 쌓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리미트를 많이 그래서 그렇지. 오히려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네, 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 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애정해야 하는 게 뭐 시대에 따라 다르겠어요.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근본적인 사랑은 같은데 네. 표현 방법이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런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어떤 규범이 되는 시기에는 말을 많이 안 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한테 더 자유를 주는 라고 나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컸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버님 지금 나의 아버님 네. 나의 아버님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내가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느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하고 많은 이야기를 안 하셨구나라는 거를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고 그러면 아버님한테 뭘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버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 네. 어떻게 사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뭐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뭐 직접적으로도 배운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꼭 대화의 형식은 아니었어요. 그럼 혹시 그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후회 같은 거 있으세요? 내가? 네. 아니 나는 태영이한테 네. 나의 아버님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네. 비교하면. 네. 근데 태영이 입장에서는 네. 다른 아메리칸 스타일의 부모보다는 말을 적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적어도 나는 나의 아버님보다는 더 많이 말을 하려고 비교적 아빠는 그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계속 살았는데 왜 아빠의 아버지와 다르게 조금 더 말을 많이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왜 좋은 질문이냐면 한국 사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변화가 빨리 왔던 사회. 쉽게 말해서 아빠의 아빠, 그 태영의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네. 진짜 세계에서 게다가 전쟁까지 있어요. 한국 전쟁, 코리안 워가 있었지. 그래서 아빠의 아빠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한국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살아갈 때 환경이라는 게 태어날 때 환경, 그 다음에 일할 때 환경,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환경, 이런 환경들이 결국에는 성장이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내가 15살짜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15살밖에 없다고. 내가 15살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5살일 때의 한국하고 지금 15살짜리가 사는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달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때는 틀리고 이때는 옳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때는 맞는데 이때는 틀린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빠가 고등학생일 때하고 아빠의 아빠가 고등학생일 때하고 똑같은 연령대지만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완전히 다르게. 게다가 지금 한국에 살지만 두 사람은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그지? 미국식 교육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한국식 교육이 아니거든. 그러면은 자기들은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한국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또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다름이 있는데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이 될까? 다름과 옳고 그름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제가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아니 이해 다 괜찮지?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어떤 형태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런팅도 그렇고 모든 사회 자기들이 점점 성장을 할 건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다름하고 옳고 그름을 헷갈리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자면 아빠는 항상 그 생각은 많이 하거든. 다르구나. 그럼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약간의 무관심? 다르네. 오케이. 그걸로 끝. 그래야 그 다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가치관을 둔다. 야, 쟤는 저렇게 다른데 저게 안 좋네. 혹은 쟤는 저렇게 달라서 좋네. 그런 가치 판단을 다름에 하게 되면 이게 점점점 혼란스러워졌어. 그래서 나는 이 한국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있는 자기들은 한국에서 바라보기엔 다른 사람들. 오히려 자기들. 네. 우울하지도 않아. 나는 영어 잘하고 이렇게 막 그 SAT 공부하고 미국 대학 갈 거 공부하고 하는 게 다른 거지. 그게 좋다, 나쁘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거를 그런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다름이 여기에 나한테 맞고 여기에 나한테 맞는 거는 내 스스로 판단한 거고, 물론 두 사람은 스스로 판단했다고 난 믿어.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지. So I think he said something pretty interesting like a few minutes ago, where he said something about how in Korean society not talking a lot was actually like an expression of love, Right. because how in Korean society
the father's words that was basically law. Yeah. By not talking as much, you provide less laws that Yeah. kind of limit the child. Yeah. And as you were raised in like a more of an Americanized household, can you provide like your opinion on like that idea? Like, what do you think on like the father kind of like talking less as an expression of love, whereas other people might think talking more and kind of like communicating with their child more is like more of like an expression of love. What's your opinion on that? Well, what I thought was, like from your dad's point of view, it definitely makes sense how talking less would not limit wouldn't limit the children from doing any actions. Like, but from my point of view, like I definitely agree with this. But what I thought was, it would be awkward if I didn't talk a lot with my dad, because as I said before, my dad was like a friend-like character. So then by talking a lot with my dad, I thought I learned more things rather than him limiting me. So that's what I 세상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예전에 어떤 엄격한 위계가 있는 하이어라키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자꾸 바뀌고 네. 그걸 가부장 제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 동양 특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항상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한테는 거의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 컨퓨션. 네. 그게 컨퓨전인데 꼭 컨퓨전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하는 큰 틀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이 뭐냐면 내 몸을 먼저 잘 수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잘 경영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 뭐냐면 전 누리를 잘 골고루 편안하게 한다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의 가장 작은 조직은 가족이라고. 가정. 그 가정들이 이렇게 모이고 어떤 지역 사회가 되고 그 지역 사회가 모여서 그 더 큰 지역 사회가 되고 더 큰 지역 사회가 모여가지고 국가가 되잖아. 네. 그러면은 가족의 우두머리가 이제 아빠고 그 어떤 마을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걸 다 총괄하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게 이제 왕이겠지 결론은. 그런 어떤 이렇게 계층별로 그러니까 나는 아빠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동네 어르신의 말도 잘 들어야 돼. 좀 더 크면은 왕의 말도 잘 들어야 돼. 그게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뭐 몇백 년 동안 사회 조직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서양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막 웨스트 그런 데는 조금 막 데모크리시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잖아. 근데 like, 아빠가 아까 뭐라 얘기했냐면 그 다른데 그 다르다고 한 개는 옳고 한 개는 틀리고 그럼. 그냥 그럼. 다른 거다.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그 미국의 아버지들이 한국의 아버지들의 다름을 보고 배울 점이 뭐가 있고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아버지를 봤을 때 배울 점이 뭐가 있어? 아빠는 아무래도 동양의 한국이 아니라 동양의 한국의 아버지들이 옛날에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했거든. 그러니까 이 자식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했어. 왜냐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드라마 있지 않아? 폭삭 소가수다. 네. 그 드라마 보면 거기 아빠 나오잖아. 물론 거기서 이제 나는 자기 부인한테 잘하는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희생. 끊임없이 일만 하는 그게 대부분 아빠의 모습이에요.
미국 분들은 뭐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가족에 대해서 희생하는 마음은 한국 아빠 예전의 한국 아빠들보다 좀 더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좀 배우면 좋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한테 좀 더 친구처럼 자식들한테 친구처럼 잘 대해주고 이렇게 그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거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거 서로 소통 많이 하고 심지어 나는 나의 아빠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를 몰라. Do you know what your dad likes? 모르지. 모르지. 근데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다 알잖아. 그렇죠. 나도 좋아해. 어? 나도 너 베리 좋아하잖아. 아,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야. 양쪽으로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아빠가 넌 아빠가 무슨 과일 좋아하는 줄 알아? 사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빠만의 잘못일까 너의 잘못일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들이 같이 예전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예전 어른들보다 좀 더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가가잖아. 네. 그러면은 자식들도 그에 상응하는 그 친절함을 보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친절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이어라키가 딱 있기 때문에 네, 딱 무조건 말을 듣는데 뭐 친절함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지? 근데 지금은 거의 동등해졌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네.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자꾸 연결 신호를 보내는 거는 이제 동등한 위치가 됐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보내는 신호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한국 물론 사춘기 때는 달라. 사춘기 때는 약간 그 성장 과정에서 좀 다른데 뭐 이야기. 내가 질문한 거에 답한 게 그래서 그 미국 아버지들, 미국 페런트들은 그 한국인 동양인 그런 페런트들을 봤을 때 더 kind of 배워야 되는 게 막 뭐였다고 하죠? 희생, 막 희생, sacrifice. 그거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리고 동양 그 부모들이 미국 좀 봤을 때 배워야 되는 게 막 커뮤니케이션, 그런 동등하게, 쪽으로. 동등하게. 막 배워요. 이퀄리티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란 거는 동등할 때 양쪽에서. 하는 거거든. 근데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부모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차일드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위아래가 명확하면은 여기서 내리는 이야기만 하면 돼. 그지? 네. 요것만 많이 하면 되고 여기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대들고 싸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는. 그지? 왜냐면 위아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 약간 네.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 그지? 서로 부모 자식이라도 어떤 넘을 수 없는 어떤 기본 권리라는 거를 다들 이제 인정해주고 네. 그거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서양은 더 이렇게 많이 갔고 한국은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 변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그 다름에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관을 넣지 않음으로써 이게 유연하게 돌아간다 라고 나는 생각해.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아버님은 그 한국에서 잘하시면서 한국의 그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떤 이유로 앤토니를 미국 그런 교육과정 보내게 되셨는지. 일단은 내가 태영이가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각각 1년씩 일본에서 1년 먼저 살았고 네. 미국에서는 좀 더 오래 살았는데 그랬던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외국을 갔을 때 이제 태영이가 이제 같이 간 그래 됐고 미국은 갔을 때 나는 꼭 미국에 남아서 미국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그거는 태영이 엄마의 의견이 컸고 네. 그리고 또 태영이가 다행히 미국 갔을 때 되게 금세 적응하고 미국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잠깐 한 6개월 1년 요 사이에 그렇게 금방 적응하고 뭐 언어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런 거를 일단 태영이가 적응을 잘했고 태영이가 적응을 못했으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육이란 거는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한국 교육의 장단점도 있고 미국 교육의 장단점도 있는데 미국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뭐 구분해서 그래서 미국에 갔다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태영이가 잘 적응한 거. 두 번째는 언어. 물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영어를 그냥 할 줄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읽을 줄만 아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완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적어도 이 한국 사람일지라도 영어로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은 아니죠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 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나의 능력을. 그럼 자기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자기가 나는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무슨 작업을 갖는다든지 뭘 해서 나의 능력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굳이 대학은 안 가도 되죠. 그러나 대학 가는 게 제일 쉽다고. 그 방법으로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언어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대 옛날에는 어떤 옛날에는 교류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나 있었지. 그 상대방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지금 상류층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를 아는 게 현재 시대 때보다는 훨씬 덜 중요했다고. 훨씬 덜 중요. 네. 특히 막 이렇게 그 오로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접촉이 있는 건 전쟁밖에 없을 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아는 게 곧 지식이고 사실 지금 이제 뭐 AI 시대도 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예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식하고 여러분들이 시대 때 지식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식 그다음에 무슨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는 그런 걸 지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얼마나 잘 아는지를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 그럼 뭐가 지식일까? 사람이 뭘 알아야 될까? 사람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 인간 대 인간을 이해하는 그건 AI가 어떤 주는 정보하고 다르잖아. 어떤 사람을 내가 보고 판단하고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거를 내가 영어를 할 줄 알면 전 세계 영어 하는 사람하고 그걸 저절로 할 수 있는 내가 영어를 못하면 그게 안 돼.
내가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중국어 쓰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할 기회가 훨씬 많아져.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한국어밖에 못한다.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은 잘 알 수 있지. 그렇지만 미국 사람 어떻게 잘 알겠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지식이라는 게, 정보라는 게 과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뭐가 있을까?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 왜냐면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과학 기술이나 이런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는 그게 지식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나 AI로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뭐 자꾸 못하는 거는 상대방, 사람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언어가 더 중요해진 거야. 외국어 능력이 더 중요하라고 나는 생각해. 단적인 예로 이제 나는 이제 메디칼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메디칼 스쿨 다닐 때 모든 책들이, 혜기 너도 알겠지만 다 영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하면 뭐해? 구글링 하면 바로 다 나오는 거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 이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몰라. If you have any like final questions, one you can ask.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do you consider your dad as like comparatively friendly or like friend like that, or just curious? I think like what he said before. I don't think he's like 100% the stereotypical like Korean Asian father. Maybe the way that his father was, because of what he said. Like the times are changing, and he has also kind of adapted his parenting style to kind of fit the changing times, especially that of South Korea. And I think a lot of parents in the current South Korean generation are also kind of adapting their parenting styles to not be as authoritarian as they once were in the past. And in that way, I think comparatively, relative to the past, he is much more friendly and much less strict and much less authoritarian than the past generations. But I think, as he also admitted, in terms of like communication or being like equals with their child, like it's not to the same degree as like American parenting. But like he said, that doesn't mean that it's like an incorrect way of parenting. And I still believe that he expresses his care and love and teaches me like the lessons that he needs to learn in like an effective manner. And I think what we can conclude is like the same thing that we concluded last time when we talked to your dad, which is the parents of different cultures express their love in different ways. But that doesn't mean that like one's better than the other. It's just that the ways of like expression that's developed through different kind of cultural traditions or cultural norms or societal expectations or structures is in the end all equal. It's just expressed in different ways. Yeah. So I think we can conclude that there. Yeah.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네네네.